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설령홈즈 정설령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신장질환하고 단백질 섭취량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만성 콩팥질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줄여야 되는데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실제로 줄여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만성 콩팥질환이 있는 경우에 단백질 섭취량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왜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여야 될까? 단백질을 섭취해요. 그러면은 체내에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쪼갭니다.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쪼개죠. 그게 아미노산이거든요. 단백질 덩어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먹는 거는 아미노산 하나를 먹는 겁니다. 여러 개 아미노산이 들어오겠죠. 체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붙여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만들겠어요? 털도 단백질이고 피부도 근육도 단백질이고요. 대부분의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도 단백질이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차를 3대를 만들고 싶어요. 아미노산이 부품이고 단백질이 차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어가 10개밖에 없습니다. 차는 2대밖에 못 만들죠. 타이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는 부품은 어디다 쓰느냐? 에너지를 만들 때 씁니다. 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를 가지고는 에너지를 만들지 않아요. 질소는 쓰고 남는 게 되는 거죠. 그 남는 질소를 버려야 되겠죠. 배뇨를 해서 요로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요로 어떤 남는 물질을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이죠. 그러니까 신장이죠. 근데 그 신장이 손상됐습니다. 그럼 그 남는 질소가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질소가 체내에 쌓이겠죠. 그 쌓이는 문제를 질소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질소혈증이 지속되면 요독증이라 그래가지고 신장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혈증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줄이는 거죠. 이러한 어떤 이론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팥 질환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때는 이 질소혈증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질소혈증이 문제가 돼서 그 중요한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는 아직 질소혈증이 없단 말이죠. 이때 단계부터 만약에 단백질을 줄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근육 소실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악액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알부민의 감소, 그러니까 저알부민 혈증, 또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결국 생존 기간의 단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콩팥 질환 또는 종양성 질환, 심장 질환, 이 모두가 다 근육 소실 또는 체중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중이 유지되게끔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육이 유지되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실제 만성 콩팥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초기 단계에는 단백질을 감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단백뇨 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좀 감소시켜야 됩니다. 하지만은 초기 질환, 만성 콩팥 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으면서 단백뇨가 없는 경우라면은 단백질을 줄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줄이는 게 근육 소실과 같은 문제, 그리고 기호성 감소를 유도해가지고 체중 감소가 돼서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콩팥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질소혈증, 요독증, 또 비유엔의 상승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구나. 그때 가서 이제 필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인데 비유엔만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는 콩팥 질환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유엔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염이 있어도 비유엔이 좀 뜰 수가 있고, 초기 간 질환이 있거나 또는 탈수가 돼도 비유엔이 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엔 상승됐다고 무조건 단백질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콩팥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비유엔이 상승하면 그게 질소혈증이거든요. 그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거다. 그리고 콩팥 질환에서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게 인의 섭취량이거든요. 인은 필수 영양소예요. 근데 그 인이 콩팥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배설이 잘 안 돼 가지고 체내에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칼슘인 대사, 부갑상선 호르몬의 비정상적 활성화를 야기해가지고 체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백질은 어느 정도 주면서 이는 좀 적게 주고 싶잖아요. 그게 이제 콩팥 질환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영양학적 접근입니다. 단백질의 질적인 요소는 두 가지 가지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필수 아미노산이 잘 배분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수한 단백질원은 달걀 흰자, 유제품, 닭가슴살과 같은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거든요. 이 달걀 흰자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달걀 흰자는 인이 적게 들어있습니다. 이 인은 세포에 많이 들어있어요. 닭가슴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근육세포를 먹는 거죠. 근육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죠. 세포핵 안에는 유전체가 있습니다. 이 유전체를 좀 많이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인이에요. 그래서 유전체를 많이 먹으면 인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달걀 흰자는 인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걀 하나가 세포 하나예요. 달걀 노른자가 세포 핵이죠. 그 안에는 인이 좀 들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그래서 그 노른자를 제외하고 달걀 흰자만 익혀서 먹게 되면은 인이 굉장히 적게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질환 초기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펫푸드를 주실 때 달걀 흰자를 조금 간식으로 추가해 주시면은 인은 별로 제공이 안 되고 하이 퀄러티 프로틴을 제공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질병을 좀 더 잘 견뎌내게끔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모니터링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신장질환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수치들이 다 이제 올라가게 되고 질소혈증도 오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섭취량을 줄이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신장질환 초기 단계부터 단백질을 극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의 섭취량은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인이 적은 단백질이 바로 또 이제 달걀 흰자 같은 그런 단백질이다. 만성 콩팥 질환 역시도 근육 소실 그리고 체중 저하는 생명 단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체중이 줄어들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 근육 소실도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